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건축학과 명예교수로 현재 5학년 건축설계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알기에 전국 대학 도서관에서 폐기도서가 900만 권을 넘어섰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식 전수로서의 이 텍스트 도서가 이제 컴퓨터 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일반 우리 이 예충에서의 예술과 달리 복합 예술로서 픽셀로서의 직관적인 요소하고 또 건축에서의 법규라든지 구조라든지 인문 역사, 환경, 조경, 도시 등의 벡터적인 요소가 모이고 작가의 주관적이고 사유적이고 감각적인 요소, 창의적인 요소들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복합적인 요소인 이 벡터마저도 플랫폼에 저장이 되어서 건축하는 학생들이 AI로 이용 가능해진다고 볼 경우에는 AI가 인간의 그 지능 분야를 능가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건축가회 한병우라고 합니다. 요즘 말은 IT 산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정보와 사회를 통해서 쉽게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참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우리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그 행동이나 사고를 모르면 설계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과학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다양한 우리 인간 행동과 사고를 알 수 있는 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 도면하고 현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많은 설계되어 있는 걸 요즘 젊은이들 다 인터넷상에 뽑아서 그대로 자기 설계 집을 였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좀 아는 것이 우리 건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주기 바란다. 강선볼 씨다. 나는 저 경상남도 제일 끝에 있는 지리산 밑에 있는 경남 함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전부 다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거기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같이 변해야 되겠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집이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변화 없어도 되는 겁니다만 그러나 변화가 많이 돼야 됩니다. 정태영입니다. 저는 39년생으로 지금 현재 미술협회 원로 운영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가들은 당당히 예술가의 자부심을 갖고 가져야 하는데 보면은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인지 표현 기법에도 약간 분칠을 하고 인기 위주로 하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현대 시대 감각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표현이 다소 결여된 감이 있어요.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옛날 우리 할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에서 참 작품을 하고 심지어는 작품 하는데 캔버스가 없어가지고 충무동 가서 미 군용 텐트 내가 버린 거 그걸 주워다가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감도 국산 물감이 안 돼가지고 없어가지고 만든 물감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마르고 난 다음에는 수입된
저 일본제나 프랑스제는 생각도 못 했고 일본제 싹 바로 이래가지고 작품을 했었습니다. 이랬는데 그렇게 어렵게 우리는 작품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체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데요.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그 기록화가 있습니다. 기록화, 전쟁 기록화. 그 작가가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안판명 화가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안판명 작가의 그림이 지금 내학가에 실내되면서 5,000원 주고 팔린 작품 내가 봤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그림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림을 5,000원 주고 사가지고 내한테 가져왔는데 보니까는 안판명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각박하고 예술공학이 없다고 손치더라도 그 돌아가신 작품의 이름을 내기보다도 그 작품 하나라도 보완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후세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가지고 모든 거 하나하나도 거기에는 미술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돼도 뭐든지 색깔이고 무엇이고 전부 다 이건 미술이다. 이런 자부를 가지고 열심히 작품을 하고 또 하노라면은 앞으로 좋은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성규라고 그러고요. 부산에서 소극장 연극 운동의 1세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예술가는 자기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AI 시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금 연극 장르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연극은 특유의 인간의 정신과 몸으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좀 더 AI를 창조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AI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빛하고 음 같은 것들을 잘 우리가 스텝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관객들에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관객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창조 작업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문홍입니다. 연극 쪽에서 극작, 희곡 창작과 연극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인데 사람의 사람의 지능을 기계화시킨 건데 어떻게 볼 때는 인공지능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극 쪽에서 본다면은 인공지능은 큰 어떤 줄거리, 서사는 하되 그 인간의 내면적인 섬세한 감정과 내면의 심리는 아마도 이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극은 알다시피 무대 예술인데 한번 공연하고 나면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참 일시적이고 허망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극이 공연되고 사라지는데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연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연극의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극은 또 특유의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는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자기가 하는 연극이라는 장르와 자기 작업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굳건하게 해 나갈 수 있다면은 그런 것을 극복하지 않을까. 연극 작품은 돈이 되는 예술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연극계에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빠져들었으면은 너무 돈 버는데 이런 데만 치중하지 말고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연극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예술가의 진정한 임무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이 AI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로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연극이 다시 한번 번성하지 않을까. 그때를 대비해서 후배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홍기표라고 합니다. 한국인해예술인 총연합회 부산지회 사무국장직을 25년간 역임을 했고
우리 이 지방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정부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고 개인의 어떤 힘으로 우리 예술인들이 클락을 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정부가 예술이라는 걸 갖다가 깊이 무겁게 생각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부산연예협회 총괄운영위원장 김우영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K-팝, K-트롯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와서 K-팝, K-트롯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술인들은 6.25 동란 때도 그때도 참 피란 속에서도 그 어려운 굿세월호 금수나 옛날에 참 남인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외령시대 외놈들하고 같이 참 촛불을 대고 싸우던 그때 우리가 참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그하고 할 때는 노래로 해서 해가지고 위로를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기 전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배님들도 대한민국에 현재 연예 활동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옛 선배님들이 걸어온 길을 이어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 이 예술을 사랑하면서 내가 예술을 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술을 해가지고 내가 출세를 해서 돈을 벌이겠다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고 내 재주를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참 박수를 칠 정도의 실력을 발휘해주면 자기가 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경제적인 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자기가 그만한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서울에 가야만 출세를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라도 발탁되어서 인기를 얻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곡가 최삼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시대는 급하게 변해가고 또 다변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는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이러한 광문명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다양한 문화의 이기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예술의 행위를 확장해 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없는 좋은 그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저는 피아니스트 고정화입니다. 현대에 와서 새로운 기계가 발달되면서 예술적으로도 기계 음악으로 상당히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술인으로서 예술의 본질을 통해서 자기만의 철학이라든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해서 인간과 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예술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악협회 시조분과위원장 정인경입니다. 발전은 일단은 대중화가 지금 덜 되고 있죠. 국악하면 우리 민족음악인데 이거 좀 젊은이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연을 통해서 자꾸 좀 알려야 되고, 이제 원로들은 제자 훈련을 좀 많이 시켜서 제자 양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젊은이들에게 좀 많이 파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명국악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신명은입니다.
이 젊은 분들이 보니까는 현대 음악 또 다른 장르하고 협업을 해서 국악을 변형을 많이 시켜서 막 공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악은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가 좌창이다 하면 딱 앉아서 좌창해 보면은 관객극 잡니다. 그런 창의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을 해 나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너무 다른 음악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악이 많이 이렇게 퇴색되는 걸 느껴요. 정말 전통 국악이 저러다가 사라져 버리지 않을란가. 대중하고 빨리 가까워져야지 하는 욕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현대적인 음악을 갖다 넣으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저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국악에 대한 진짜를 알겠나 모를 수도 있겠다. 저는 무용협회 지금 현재 고문으로 있는 김정순인데요.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융복합 시대를 맞아가지고 타장르와의 그 퓨전으로 그 표현성을 이제 확장하면서 관객의 이해도 돕고 또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가끔 접할 때가 있어서 그때는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만 또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젊은 안무자들이 춤의 본질을 조금 잊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특색 있는 것만 찾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젊은 안무자들이 춤의 본질을 항상 마음에 담으면서 작품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산 춤꾼 김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예술이 다 그 시대의 그 시대 정서, 시대 정신 이런 걸 반영해줘야 또 그때 그 당시에 보는 관객들이나 관조자들이 감동을 하고 또 감동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시대 정신, 시대 정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품을 해나가고 춤을 추어 나가야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에게 우려가 되는 것은 너무 그 순간적인 감동에 집착해서 순간적인 어떤 그 반짝하는 그런 감동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생명이 짧다. 앞서도 말을 했지만 너무 특색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춤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아이들을 길러내서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때 예쁜 모습을 나이든 이렇게 할머니들이 가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우리 것을 알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다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건 무대 공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악인들도 또 나이 드신 분들도 평생을 국악을 해와도 무대 한번 서는 게 희망이고 소원이고 객석에 박수 받는 게 참 그 큰 꿈으로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무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올려가면서 또 한 번 다듬어지고 또 한 번 다듬어지고 그런데 객석이 안 찰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무대 준비를 할 때 가장 눈물이 많이 나고 우리 부산은 우리 무용뿐 아니라 모든 장르에서 그 예술인들을 키워주는 분위기가 잘 안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현상을 좀 더 어느 누구든지 그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제자들을 여기저기 심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대연동만 해도 뭐 말하자면 동사무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는데 민요반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복지관에도 민요반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이랬을 때에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국악을 사랑, 우리 문화를 좀 관심 있게 해주신다면은 우리 문화를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의 이 가장 중요한 소리, 국악의 소리들을 좀 많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활성화시켜 주시는데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소설 쓰는 소설가 강인수입니다. 현재 세월이 예술하기가 참 어려운 세월입니다. 그러나 각자 소신대로 타고난
재주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독서, 여행, 그 외 체험을 많이 가져야 좋은 작품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쓰는 김석규입니다. 문학의 그 장르는 여러 개가 있죠. 시, 시조, 동요, 동시, 아동문학,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이런 그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그 요즘 보면은 시와 수필이 그 장르에 종사하는 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나이가 좀 들더라도 예술적 기질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수준에서 스톱됩니다. 그래서 예술가적 기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서 예술을 취미생활 정도로 하고 다른 생업이나 다른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현재는 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나 수필이 지금 그 편향돼 가지고 문인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 작품의 그 질이 조금 수준에 그 미흡한 점이 있다고나 할까요? 작품으로서의 그 무슨 독자성이라든지 변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작품에 작자의 이름을 가려놓고 쓰면은 이게 어느 사람 작품인지 구별이 안 돼요. 문학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개성적인 그런 그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 글이 어느 사람이 쓴 건지 그 변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그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별히 그 성찰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그 결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삶을 보내기 쉽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것이 나의 길이다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정규순입니다.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거기서 다시 말해서 이 사진에 있어서 카메라 여기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장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더 많이 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쉽게 접한다라는 것이 그 어떤 진정성, 깊이 이거하고 일맥상통이 되는가 이런 문제도 이렇게 봉착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지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인들의 교육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인 최규기입니다. 사진 발전은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디카가 나온 바람에. 그러나 너무 남발을 하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는 작가라는 개념을 갖고 내용과 충분한 소재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그 중에서도 이 핸드폰의 어떤 카메라 기능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초등학생에서부터 70대, 80대까지 다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비해 가지고 그걸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사진작가협회에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작가협회에서 그 원인을 좀 더 신중하게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젊은이들은 사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그냥
폰을까 찍어도 작가가 되고 카메라를 찍어도 작가가 되는데 그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작가라는 이름을 쓰게 되려면은 자기 사진을 충분히 남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성이 담긴 그런 사진을 촬영한 시 사진작가가 아니겠느냐.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라든지 뭐 중고등 이런 것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저는 자신반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하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어떤 사진의 미래에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픈, 프리, 에너자이즈, 그 다음에 창조적인 정신,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꾸준히 추구되어져야 한다고 봐지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AI에 관한 관심과 또 그런 관련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미술 최창락 이사장이라든지 예술회장 오소연 같은 분은, 오소연 회장 같은 분은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사회 정치하는 사람들, 시에서 예를 들면 좀 더 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산은 명실공히 한국 아니라 세계에서 좋은 작가도 나고 훌륭한 예술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청년들께서 꼭 하고 싶다면 앞으로 영광이 올 것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늘 연예인들이 그럽니다. 인기인이 되기 전에 우선 착실한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은 멈추지 말고 노력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노력한 음악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닌 후세 음악인들에게도 영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우리의 그 젊은 패기와 그 열정들을 가지고 꾸준히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은 필경은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렇게 그 명언을 새기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우리 관에서 우리 국악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그 문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물줄기를 불어넣는 한 줄기의 신선한 샘물 같은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